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좀 짜지 않게 먹고 그러면서도 좀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짠 음식이 안 좋다는 거는 거의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짠 음식 자체가 위에도 많은 자극을 줘서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올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짜지 않게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뭐 WHO 근데 기준으로 하루에 5g 이하로 이렇게 싱겁게 먹으라 하는데 사실은 그거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5g 이하 수준으로 맞추려면 우리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금, 그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 먹고 조리할 때 거의 소금을 넣지 마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은 조리하기도 힘들고 맛도 너무 없고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완전 저염식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좀 논란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톨러러블을 받아들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싱겁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 맨밥은요 못 먹습니다. 맨밥만 먹으라 하면은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은 간간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간간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소금 덩어리나 마찬가지 있는 그런 염장류 식품들, 젓갈비라든가 또 고추장 이런 데도 뭐 소금 엄청 들어가 있죠. 그런 음식들을 먹기는 먹되 좀 소량만 먹는 절제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의 밥은 제가 얘기도 했지만 국가찌개거든요. 찌개는 우리 밥상의 메인이거든요. 생선찌개다 고기찌개다 해가지고 찌개가 탁 상 가운데 언제나 들어가 있는데 찌개 좀 간간하게 맛있게 간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메인 요리인데 대신에 주로 그 소금은 녹아있거든요 국물에. 그렇기 때문에 국물은 좀 많이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해가지고 생선이라든가 주위에 콩나물이다 야채다 고사리다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 국물을 그냥 뭐 싹싹 뭐 밥 비벼 가지고 다 먹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마라. 대신에 맛있게는 좀 해라. 그래야 메인 요리인데 우리가 찌개는 그래도 좀 맛있게 먹어야 되죠. 하지만 국물까지는 드시지 마라. 뭐 요런 정도 팁을 가지고 좀 생활하시고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이거든요. 그래서 짠맛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간간해야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데 요 소금량을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 소금량을 줄이면서 음식을 맛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단맛을 뭐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설탕이나 이런 당류가 많이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 또 단맛은 너무 들어와도 좀 질려요. 그래서 살짝 가미하는 게 이제 신맛을 좀 가미하죠. 그러면 이제 소금량을 좀 줄일 수 있다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래도 음식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감칠맛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감칠맛이라는 거는 제5의 미각이다 얘기할 정도로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 하는데요. 미역국을 끓이든 무슨 국을 끓이든 뭐 무슨 조리를 할 때 제가 텔레비 저도 뭐 맛집 탐방이라든가 식당들 이제 가서 조리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요. 아주 비법의 육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명태머리부터 뭐 당연히 다시마 들어가고 또 무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산초해 가지고 푹 구고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들어가 가지고 끓여내거든요. 그게 감칠맛을 내는 그 집만의 이제 비법인 거죠. 그 육수 맛에 의해서 그 집의 맛이 완전히 좌우된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는 사실 감칠맛이라고 너무 많이 썼어요. 미원이라고. 이게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이런 감칠맛을 내는 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다시마 가루 추출물에서부터 글루타민산 염을 추출을 해서
이게 진짜 감칠맛을 내는 거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미온이라고 개발을 해서 사실 60년대,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썼죠. 저도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그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해주는 그 김치찌개는 물론 돼지고기도 숭숭숭숭 썰어서 비계까지 해가지고 넣지만 국물이 빨갛지 않아요. 허여해요. 김치도 이렇게 씻어서 넣어요. 우리 와이프도 김치찌개 많이 해주는데 김치에 국물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국물을 많이 넣어요. 근데 신김치를 주로 하니까 좀 쉬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해주는 그 김치찌개는 김치도 이렇게 씻고 그렇게 빨갛게 하지 않고요. 하는데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MSG가 많이 들어갔죠. 60년대, 70년대는 지방, 부엌마다 MSG가 그냥 한 봉다리씩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 MSG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뭐 화학조미료다, 인공조미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곤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차이니스 레스토랑 증후군이라고 중국집에서 조미료 많이 쓰거든요, 미국. 그거 먹고서 메스껍고 몸이 안 좋고 두드러기도 나고 뭐 이랬다 해가지고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그 인공적인 조미료는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또 화학조미료, 천연조미료 막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한동안 나쁜 조미료 아니냐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제로는 그 중국집 증후군도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 또 글루타민산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이다 인공이다 천연이다 이게 구분이 없어요. 글루타민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음식에도 다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육수 우려내는데 무에도 들어있고 황태대가리에도 특히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미료를 서민이 고기 맛을 내는 조미료다 해가지고 서민의 조미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고기가 비쌌기 때문에 고기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고기에서의 주요한 감칠맛이 글루타민산이거든요. 그래서 값싸게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화된 그거를 뭐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성과 진짜 노하우가 담겨 있는 이런 맛집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비법을 가지고 우려낸 그 육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시중에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조미료보다는 더 많은 게 들어갔을 거예요. 감칠맛을 내는 게 글루타민산 뿐만 아니라 이노신산이나 구안일산 이런 것들도 감칠맛을 내요.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갔을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끓이는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제 우려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맛집이 탄생한 건데 저 존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또는 비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또 먹어야죠. 맛있게.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매일 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요리가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너무 거기에 개념하지 마시고 진짜 뭐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맛없다고 그냥 얼굴 돌리고 남편이랑 애들이 그러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천연조미료다 뭐 인공조미료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MSG라는 것 자체도 사상수소를 발효해서 거기서 나타낸 추출물일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여러 가지 뭐 천연 우리 저 후포리 가니까 뭐 후포리에 그런 뭐 가루다 해가지고 다시다랑 뭐 미역이랑 뭐 이런 거 해서 했대요. 대게도 뭐 좀 하고 또 어디 갔더니 뭐 어디 나름대로 뭐 또 굴소스 같은 것도 굴소스도 사실은 그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양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식품 이렇게 집어넣는 거 어떤 건 뭐 조개 맛을 내는 거 뭐 고기 맛을 낸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또 저도 슈퍼 가서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음식에 저는 소금량을 좀 줄이는 한 방편으로 이런 감칠맛을 내는 거가 들어가면 분명히 들어가는 소금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금량을 좀 줄이고요. 또 음식을 해서 먹을 때도 이 드레싱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좋은 뭐 올리브유다 포도씨유다 이런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유다 뭐 해가지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드레싱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레싱 같은 거 좀 이용하고 또 아까 좀 얘기했듯이 약간의 신맛을 좀 가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두나 뭐 중국집 가도 식초 좀 넣고 하잖아요. 또 고추장만 찍어 먹지는 않고 식초 넣으면 초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맛을 좀 가미하면 역시 소금량을 좀 줄일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진짜 좋은 참기름, 들기름. 이것도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나물 무치고 뭐 반찬하고 할 때, 참기름, 들기름 뭐 옛날엔 비쌌지만 요즘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그냥 저도 막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비빔밥 해 먹자 그러면 참기름 좀 많이 부어라 해가지고 그거 고소한 향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거 좀 많이 해서 역시 음식이 맛은 있어야 돼요. 예, 그 맛을 짠맛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짠맛은 줄이고 다른 계통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참깨가루, 들깨가루 이런 거, 콩가루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것도 사실은 단백질인데 우리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한 40% 정도 들어있다 해요. 콩 같은 거 밭에서 나는 고기라 하는데,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글루타민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약간의 감칠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가루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 기름도 사용을 하고 해서 하시면은 소금량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소금이라는 거 물론 줄이면 좋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짠 거 먹으면은 뭐 살이 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짜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고 해서 이 살이 찌는 거지, 소금 자체가 영양가가 있는 지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붓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짜니까 같이 많이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다고 봐요. 그래서 소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하지만 맛은 나게 해야 된다. 그 맛을 나게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짠 음식 해서 너무 국물까지 다 먹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또 이런 절인 음식 뭐 밥도둑이라 해서 먹을 수는 있었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량 줄이면서도, 그리고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큰 낙이고 스트레스 해소법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